자, 봅시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제목이 충돌과 안전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게 이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써볼게. 우리가 이제 안전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요새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래갖고 뭐 산업안전보호법인가 재해법인가 그걸 만들어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업주들도 거기서 사망사고 나면은 덜크덩 거야. 그러니까 관리를 그만큼 잘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죽거든요. 다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사장도 책임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법이 그런 법인데 이제 그게 얼마나 잘 적용이 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다고. 근데 이제 특히 물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교과서상에 넣어놓은 게 이 대표적인 게 충돌과 안전에 대한 문제야. 이제 두 가지 우리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두 가지 얘기하면 자동차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자동차가 교통사고 났어. 빵 하고 붙었어. 그럼 어떻게 되지? 일단 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맨 사람들. 그죠? 물론 예외적인 건 있어요. 물속으로 빠져가지고 안전벨트가 안 풀려갖고, 그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물로 빠졌는데 안전벨트가 빨리 푸는 사람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안전벨트가 안 풀려가지고 그걸 잘못해서 익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 보통 일반적으로 안전벨트를 우리가 매야지 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어떻게 돼? 빵 부딪히는 순간에 툭 튕겨 나가버린다고. 난감해 2차 사고가 생기는 거야.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히는 거죠. 아니면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나뭇가지에 걸쳐지는 거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매는 거야. 그래서 안전벨트는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뭐를 줄이는 거야? 관성의 법칙을 갖다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달리던 자동차, 자, 급정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튕겨나간다고. 자동차만 쓴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 있었지? 담배. 담배 어떻게 턴다 그랬어? 이렇게 털죠. 털었을 때 담배만 잡는다 그랬지? 담배째가 떨어진다 그랬어. 삽질 어떻게 한다 그랬어? 던지는데 삽만 잡는다 그랬죠? 흙이 날아가잖아. 얘네들을 붙잡아줘야 돼. 이게 안전벨트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요새는 뭐 웬만한 자동차는 다 있어요. 에어백.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해서 터져주면 2차 사고를 막아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제 또 이게 안전에 대한 얘기야. 근데 안전벨트하고 이 에어백은 전혀 다른 원리야. 그래서 에어백은 뭐냐면 에어백이 같이 빵 터져주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니? 이게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충격력이 줄어들어서 덜 다친다. 같은 충격량이더라도 충돌 시간이 빡 하고 짧은 거랑 우왕 이렇게 되는 거랑은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작아져서 덜 다친다. 오늘은 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충돌과 안전에서는 두 가지 안전벨트하고 에어백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안전벨트를 설명한 게 저번 시간에 요거는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자. 관성의 법칙. 이제 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관성의 법칙은 뭐라 그랬지? F가 0일 때를 얘기한 거라 그랬죠. 알짜임이 0이다. 기억나? 알짜임이 0이다. 알짜임이 0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F는 MA가 0인 거지. 그래서 M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A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A는 가속도잖아요. 가속도는 어떻게 쓴다 했지? 정의가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더라. 이게 0이더라. 우리 수학적으로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 그래서 V-V0가 0이 돼야 되니까 어떤 조건인 거냐면 V-V0가 0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V하고 V0가 처음 속도, 나중 속도가 둘 다 0이거나 처음 속도, 나중 속도가 같은데 0은 아니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정지. 이런 관성을 우리는 정지 관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관성, 등속 직선 운동, 이걸 우리는 운동 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계속 그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그랬지. 습관적인 성질이다.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정지 관성하고 운동 관성이 있더라. 관성의 법칙은 관성의
현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몇 개만 이해하시면 되죠. 이건 뭐죠? 급출발이지. 얘는 뭐죠? 급정거지.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급출발하거나 급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뒤로 제껴지지. 그래서 뒤통수가 깨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급정거를 하면 앞으로 튕겨나죠. 앞꼭지가 깨지지. 이게 그 뒤통수 깨져갖고 김치국물 나오고 앞국은 김치국물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큰일 나잖아. 그래서 누가 막아준다? 안전벨트가 막아준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벨트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외에는 저번 시간 강의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관성의 법칙 이렇게 충돌하고 안전에서 안전벨트가 적용되는 이론이다. 관성은 앞으로 무조건 F가 0이다. 또는 이렇게도 설명한다 그랬지? R자임이라 그랬죠? R자임이 0이다. 이렇게.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앞으로 이제 문제 계속 나온다. 관성좌표계란 말이 나와. 니네 물리학 1에 가면 이제 특수상대성 원리에서 관성좌표계란 말이 나오거든. 그때 이 관성 또는 관성좌표계 말고 정지좌표계란 말도 써요. 그 같은 말이잖아. 정지좌표계, 관성좌표계는 운동관성이잖아. 등속 직선 운동하는. 그래서 영희 씨는 기다리고 철수 씨는 맨날 0.8C로 이동을 하거든. 뭐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성력 얘기가 나온다. 이 관성력 얘기.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관성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이렇게 탔을 때 얘를 갖다 끌어올리면 어떻게 된다? 가속도 A로 끌어올리면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A의 관성력이 생기거든. 그럼 원래 무게가 mg였으면 아랫방향으로 이만큼이 되는 거기 때문에 ma가 더 증가하는 거야, 힘이. 그래서 무게가 조금 더 무겁게 측정이 된다. 이거 계산할 때 우리 이제 관성력을 이 개를 우리는 이제 관성좌표계가 아니고 가속도계라 그래. 그래서 가속도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F가 0이어야지 저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한다. 이건 나중에 또 할 거야. 그래서 관성좌표계, 뭐 관성력, 또 나중에 대학 가면 관성 모멘트 막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관성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R자임이 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증명해주면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고,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충돌 시에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중에 이제 충격량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충격량 하기 전에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이렇게 물리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동량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목을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얘기로 좀 가봅시다. 둘 다 벡터량이야. 운동량은 스몰 p로 쓰고요. 충격량은 라지 i로 쓸 것이야. 먼저 첫 번째 운동량부터 먼저 보자고. 운동량은 스몰 p라고 씁니다. 스몰 p는 공식부터 먼저 써줄게.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mv 이렇게 쓰죠. 우리 F는 ma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의 방향이 결국은 속도의 방향인 거야. 화살표 붙어있는 애들의 방향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운동량은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어떻게 되냐. 얘 질량이니까 킬로그램 매스, 그 다음에 얘는 벨러시티 미터 퍼 세크죠. 이렇게. 그래서 운동량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타낸다고. 자, 이거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니?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냥 정의를. 운동의 효과? 이렇게 표현하자. 뭐 이렇게 써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운동의 효과 무슨 효과를 얘기하자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줘 볼게요. 니네 볼링 쳐봤니? 볼링이 대표적인 예시야. 볼링은 목표가 뭐죠? 볼링이 목표가 뭐야? 핀을 다 쓰러뜨린 10개 핀을 쓰러뜨려서 스트라이크를 많이 내면 점수가 높아가고 이기는 거잖아. 그죠? 전부 10개를 다 10개니? 보너스까지 치면 몇 개니? 13개를 치나? 다 치면 선생님 퍼펙트가 300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뭐 에벌레가 얼마냐, 에버리지가 얼마냐, 뭐 보통 이런 얘기 하자. 에버리지가 200 넘으면 잘 치는 거야, 보통. 하여튼 그렇습니다. 볼링은 스트라이크를 치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볼링에 스트라이크를 많이 나오게 하는 확률이 뭐냐면 운동량을 크게 하는 거야. 그 운동량을 결정짓는 게 누구야? 질량하고 속도다.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래도 풀렸죠. 요새 선생님도 주변에 술 먹자고 막 약속 잡자고 난린데, 이전에 2년 전에는 여기 이제 고수학원에 있을 때 학원이 여러 개 있잖아. 그러면 이제 회식을 한단 말이지, 선생님들끼리.
그러면 이제 1차로는 다 고깃집에서 소주도 먹고 이제 먹어. 그러면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2차로 이제 넘어가잖아. 넘어가는 과정에서 각 이제 원장들이 있지. 국어 원장도 있고 수학 원장도 있고 과학 원장도 있고 영어 원장도 있으니까 이제 원장들 대표로 해가지고 팀을 나눠서 이제 2차 술값 내기 게임을 하는 거야. 저기 가면 방이동 가면 그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볼링 칠 수 있는 그런 데가 요새 있더라고요. 예전에 몇 번 가봤는데. 그 이제 팀별로 나눠갖고 그걸 하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물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 선생님 좀 보기보다 좀 무식해요. 이런 거 하는 게. 나는 원리를 아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좀 또 무식한 게 뭐냐면 엄지손가락이 너무 굵어요. 선생님처럼 생겼지. 키 작고. 다행히 그래서 선생님 배는 안 나왔는데 엄지손가락. 이게 굵어갖고 하우스에 있는 볼이 이 손가락이 안 맞아. 선생님 팔목은 되게 가늘잖아요. 근데 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안 맞으니까 손가락 맞는 걸 찾다 보니까 12파운드, 13파운드밖에 없는 거야. 제일 무거운 애는 구멍이 좀 커. 그래갖고 그걸 골라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팔목이 아프지. 이왕 던지는 김에 이제 나는 원리를 아니까 세게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세게 던지려면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야지.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갖고 딱 놓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차피 무거운 거 쓰는 거니까 그러면 질량 크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니까 위에 최대한 높여갖고 최대한 크게 돌려가지고 던진다는 거예요. 거의 뭐 날라가. 어지럽지. 우장창창창창창. 난리가 나요. 오, 이렇게 조그만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저런 힘이 나와? 아니야, 힘이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그냥 내 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그냥 회전시켜서 이렇게 던지면 되는 건데 그걸 뭐 무식한 힘으로 이렇게 던지려고 하면 힘들어. 근데 여지없이 스트라이크가.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선생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1번 핀이 맞아야 돼. 왜?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훅 기술을 못 넣는 거야.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핀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처럼 스트레이트로 치는 사람들은 1번을 무조건 맞춰야 돼. 그러면 이제 힘이 좋으니까 우장창창 밀고 들어가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맹점은 잘못 따닥 맞아가지고 이거 밀고 들어가면 이거 두 개가 안 스플릿 난다 그러죠. 이런 경우에 이제 스페어 처리하기가 난감하지.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프로 선수들은 회전을 넣는 거야. 그럼 회전을 넣으면 1, 3번 포켓을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 초기에 맞을 때 두 개가 맞으면 얘네들이 피넥션이 더 많이 날 거 아니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무거운 공을 쓰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빠르게 하지만 심지어는 회전까지 넣는 거야. 그래서 최초 맞을 때 우리 아마추어들은 1번 하나밖에 못 맞추는데 프로들은 두 개를 먼저 맞추기 때문에 두 개가 튕겨져 나가갖고 피넥션을 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럼 스트라이크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 선수들이 하는 거는 이 운동량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맞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초기에 두 개를 맞추는 거야.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훅을 못 넣으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하니까 한 개밖에 못 맞추니까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지지. 뭐 어쨌든 그래서 뭐 1등 해갖고 2차 술값 안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가면 선생님하고 편 먹으려고 그래. 근데 어차피 과학학원은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깍두기들만 모여요. 영어 과학 같이 하든지 뭐 이렇게. 우리 여기는 국어가 많잖아요. 국어 수학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크고 그 다음에 속도가 큰 그런 경우에 운동의 효과가 커지더라라고. 그래서 볼링의 스트라이크가 많이 나오는 걸 우리는 운동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거야. 운동량이라고 하는 그 물리량을 설명하기가 참 애매해서 선생님이 볼링으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 나오면 다른 거 없어요. 법칙이 하나 나오거든. 운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운동량 보존 법칙. 선생님이 강로구청 인강을 7년 동안 했는데 매년 할 때마다 이 운동량 보존 법칙 어디선가 듣고 온 거야, 얘네들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그게 선생님은 그렇거든. 이제 저학년들한테는 야, 법칙이니까 그냥 외워.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리 그냥 법칙은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물리를 맛본 애들은 뭐라 그래?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되나요? 증명을 해주세요. 꼭 나와. 꼭 매년 나와. 게시판에 증명 꼭 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수업 시간에 증명을 안 하시네요.
왜 증명을 안 해주시나요? 뭐 이런 거지. 자, 내가 외우라고 한 부분은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니까 운동량은 보존된다. 어떤 상태에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하고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그래서 예시를 든다 그러면 여기 이제 M1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요. M2라고 하는 물체가 V2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V1이 더 큰 거야, 속도가. 그러면 가서 들이받아 버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충돌한 거예요. 그럼 충돌하고 나서의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되겠니? 충돌 후에 M1이 속도가 달라졌을 거야. V1 프라임이 될 거야. 충돌 후에 M2가 V2 프라임이 될 거야. 이게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겠지. 이렇게 해서 뒤가 탕 받으면 부딪혀가지고 달라지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충돌 전 운동량은 M1, V1. 그거의 합이니까 M2, V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충돌 후 운동량은 M1, V1 프라임, M2, V2 프라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이게 공식처럼 나와 있어. 이게 공식처럼 나와 있다고.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외워.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나와. 나도 여기까지밖에 설명 안 해요. 이걸 증명해 달라는 거야. 이걸 물리학적으로 증명해 달래. 해줄 수 있어.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해줄게. 설명만 해줄게요. 법칙이잖아요. 사실은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디 딴 데서 떨어진 게 아니야. 우리 알고 있는 법칙이 있어. 뉴턴의 운동 법칙 제3법칙 뭐였죠? 뉴턴의 운동 법칙 제3법칙. 작반.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반이야. 제3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건 이미 다 알려진 법칙이니까. 그죠? 뉴턴 운동 법칙에서 뭐 있어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선생님하고 하지 않았니 이거?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거 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뭐 자석 2개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 했잖아. 그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잖아. 그러면 이 작용, 반작용하고 뭐 힘의 평형 막 이런 거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어떤 거 써줬었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 물체하고 2번 물체가 가서 들이받았대. 그럴 때 충돌할 때 1번이 2번한테 준 거랑 1번이 2번한테 준 힘은 똑같을 거 아니야. 부딪혔을 당시에 작용, 반작용. 니네 이건 중학교 때 많이 했어. 어른하고 꼬맹이하고 얼음판에서 둘이 밀은 거야. 그랬을 때 어른이 애한테 준 거랑 애가 어른한테 준 힘은 똑같아요. 방향만 반대야. 이게 작용, 반작용력이거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예쁘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F1, 2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F2, 1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1번이 2번한테 준 거. 2번이 1번한테 준 거. 이렇게 되면 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이걸 그대로 F는 MA라는 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MA 1이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M1이고요. M2에 A에 2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A는 우리 어떻게 썼었지? M1에 델타 T분의 어떻게 되죠? V1 마이너스 V1 프라임 이렇게 이 프라임을요. 나중 속도에다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M2에다가 델타 T분의 V2에 프라임에 V2 이렇게 쓰면 되잖아. 사실은 이거 지우면 이거 예쁘게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앞에 마이너스 살려야지. 마이너스 살아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이식 정리하면 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나와 있는 거를 예쁘게 쓰고 싶은 대로 정리해 놓은 거야. 그지 뭐 따로 무슨 법칙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식을 좀 예쁘게 바꿔갖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식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증명이야. 별거 아닙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활용해야 되잖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우리가 어디다가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거를 보통 물리학 책에서는 한 3개로 나누거든요. 그거에 대한 3개를 나눈 걸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융합이 나오죠. 합쳐졌다 이런 뜻이야. 합쳐졌다 이런 뜻이야.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해서 M1이 있고요. 여기에 V1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M2가 있고요. 얘가 V2로 달려가고 있는데 V1이 좀 더 크대. 그래갖고 가서 들이받아 버렸어. 근데 들이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두 개가 붙어요. 합쳐져서 이게 V'으로 가더라는 거지. 이랬을 때 얘도 똑같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은 되더라는 거야. 자, 충돌 전 운동량 어떻게 돼요? M1 V1 플러스 M2 V2. 이거는 충돌 후 운동량 어떻게 되냐? M1하고 M2하고 더해져서 V'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이거 별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마치 무슨 공식처럼 융합의 운동량 보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체계는 정리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니네들한테 이제 이게 어디에 응용이 되는지, 실제로 이게 응용이 되는 거의 문제가 얘입니다. 총알 박힌 나무 토막. 이 총알 박힌 나무 토막을 왜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총알의 속도. 남학생들 군대 갈 건데. 진짜 사격장갑 무서워요. 니네 그냥 게임으로는 쉽게 그냥 뭐 막 헤드샷도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건데. 근데 실제로 사격장 가면 총알 날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보이진 않아요. 니네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쟁 장면 보기는 볼 거야. 밤중에 이제 총알이 날아갈 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실감나게 하려고 총알이 평평평 날아가는 게 밤에 보이잖아요. 원래는 총알은 안 보여요. 그건 그 눈에 보이는 그 불빛은 날아가는 총알은 니네 총알 중에 M60이라 그래갖고 요렇게 총알 탄이 요렇게 줄줄이 들어가는 거 있지. 그건 혼자 쓰는 탄이 아니다. 그 사수 부사수가 있어서 사수가 이거 하면 부사수는 거기서 탄을 막 밀어 넣어주는 거야. 근데 이 얘는 이제 주로 비행기 같은 것도 잡기 때문에 밤에 쏘면 얘가 어디로 날아가는지가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5개마다 하나씩 예광탄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꽁무니에 빛나는 그 물질이 들어있어. 그래갖고 그걸 탁 쏘면 불꽃으로 튀기면서 날아가는 거야. 5개마다 하나씩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니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 보면은 이게 날아가는 모습 보이잖아. 그럼 그 사이에 5개가 날아가는 거야. 그 간격에 5개가 날아가는 거야. 그럼 그 불빛을 보고 쏘는 거야. 근데 영화에서는 그냥 거의 다 그냥 불꽃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총알은 예광탄이 없으면 밤에 안 보인다. 엄청 빨라요. 유효 사거리가 1.7km인가 그래. K2가. 그러니까 1.7km 바깥에서 맞으면 철모가 관통이 돼. 그 다음에 3km 바깥에까지 이제 맞으면 3km 바깥에서 맞으면 찢어져요. 박히진 않아. 찢어져. 그 정도야. 그러니까 뭐 보통 50m 사격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해요. 푹. 우리 총알 맞으면 따가울 것 같지? 맞아본 사람 얘기하면요. 진짜 무슨 둔기로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파워가 세니까. 훅!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리얼하게 나오잖아. 훅! 어딜 맞았는지 모르는 거야. 훅! 이제 구멍이 뚫리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연기자들 연기 되게 잘해요. 숨이 안 쉬어져. 구멍이 뚫려갖고 바깥 일기압하고 안쪽 내장 일기압이 같아져 버려갖고 이게 차이가 나야지 횡격막 압력 조절로 이걸로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데 구멍이 뚫려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 지금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야. 니네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 친구 중에 키가 190인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달에 17cm를 크더라고. 이 괴물 같은 놈이. 한 달에 17cm를 키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줄 아니? 뼈가 17cm가 크니까 이 장간막이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다 터버려. 걔 등판이 다 터버렸어. 막 쪽쪽 갈라져. 이게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뼈가 너무 빨리 자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참 남학생들 성장기에 있을 때 갑자기 키가 클 때 장간막이 이게 갑자기 늘어져 버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막들이 얇아져 버리는 거야. 니네 풍선 불 때 얇아지면 터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얇아져 버리는 거야. 이때 이제 담배를 피면 담배 필 때 어떡하니? 빨잖아. 그 압력을 못 견뎌서 구멍이 나는 거야. 이게 기흉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남학생들 기흉이 되게 많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담배 때문에 그래. 담배 안 핀 사람도 기흉에 걸려. 왜? 갑자기 키가 커갖고 장간막이 못 따라가는 거야. 그 막들이.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뼈가 혼자 성장해버리니까 이게 풍선처럼 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다. 조심해야 됩니다. 딴 데로 얘기해서 했는데 그래서 총알이 박히면 숨을 못 쉬고 어디 맞았는지를 모른대요. 너무 이게
파괴력이 커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 남학생들은 경험을 해보세요. 사격장 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총알이 막 핑핑핑 날아다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사격장 얘기도 좀 해줄게. 재밌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총알의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총알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은 거야. 혹시 아버지가 뭐 MBC나 KBS 사장이다 내지는 국장 정도 돼야지 내가 보기에는 초고속 카메라를 빌려올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오늘 물리 실험을 하는데 총알의 속도를 측정하고 싶대. 비비탄 날아가는 것도 사실은 이 스마트폰으로 잘 안 찍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야 돼. 니네 초고속 카메라로 날아가는 양궁 화살 보면 화살이 막 춤추면서 날아가는 거 보이지? 그런 거. 니네 젤리를 높은 데도 낙하시켰을 때 떨어뜨렸을 때 젤리의 모습 초고속 카메라 본 적 있냐? 윙 떨어져.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휘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게 보통은 안 보이는데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그런 게 보인다. 그런 거 있잖아. 뭐 선생님이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풍선에다 물 담아갖고 그걸 총으로 쏘면 그 터지는 순간에 물이 풍선 모양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딱 이렇게 사과 관통하는 거 이런 거 초고속 카메라로 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총알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잖아. 그러면 이게 초고속 카메라의 특징은 시간대별로 프레임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몇 프레임이 지나갔는지를 계산을 하고 이동거리 구하면 그 프레임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 그럼 시간분의 이동거리 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싸. 우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간단한 방법으로 총알의 속도를 측정해야 돼.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총알 박힌 나무도막을 가지고 우리가 타점 기록계를 분석해서 날아가는 총알의 속도를 계산을 하더라. 한번 해볼까요? 자, 총알이 이렇게 있어. 총알의 질량이 m이야. 얘가 v라는 속도로 날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초고속 카메라 아니면 저걸 측정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두툼한 나무 토막 있잖아요.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나무 토막을 정지시켜 놓고 여기다 타점 기록계를 연결하는 거야. 타점 기록계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정지시켜 놓는 상태. 그래갖고 여기 조준해가지고 여기다 맞추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가서 콱 박히더라는 거야. 총알 박힌 나무 토막이잖아요. 여기에 총알이 이렇게 박힌 채로 얘가 이제 어떻게 돼? 이동할 거 아니요. 타점 기록계가 느르륵 찍히겠지. 나중에 이거 이제 끄집어갖고 분석하면 우리 얘 구할 수 있는 거야. 또는 얘가 충분히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나무토막에 부딪힌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충분히 느려졌기 때문에 최근의 방식으로는 스마트폰으로 그걸 촬영을 하면 그 어플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어플에 딱 촬영하면 속도가 나와요. 그렇게 된다. 근데 여전히 이제 우리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타점 기록계를 많이 쓰지. 요렇게 된다. 어떤 원리겠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mv 플러스 m의 정지니까 0이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m의 v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이거 다 측정 가능, 이거 측정 가능, 이건 계산으로 계산해내면 된다. 그래서 처음 속도 v를 갖다가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융합에서 우리가 예시로 들은 게 총알 박힌 나무도막이다.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니네들한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이건 수능 문제야. 수능 문제에서 융합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자에다가 나무 토막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정지 상태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겠니? 총알을 갖다 쏘는 거예요. V라는 속도로. 그랬더니 얘가 쾅 부딪혀가지고 얘가 박힌 채로 얘가 이만큼 올라가는 것이지. 박힌 채로 여기에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볼까? 높이 H로 올라가더라는 거야. H로 올라가더라는 거지. 이 H를 구하라는 거지. 이거 수능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니? 우리 딱 봐도 아까 방금 선생님 볼링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얘가 H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요? M 플러스 M의 G의 H잖아.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어? 얘가 쾅 부딪힌 다음에 V에서 왔지.
운동 에너지에서 봤지. 운동 에너지 얼마요? 2분의 1의 m 플러스 m의 v의 제곱인데 문제는 이 v하고 이 v는 다른 v야. 이 v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럼 우리 v 프라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v 프라임 어떻게 구해? 이거에서 구하면 되죠.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처음에 mv 뽑기 없죠. 그 다음에 이게 뭐하고 m하고 더해져 갖고 v 프라임이지. 따라서 v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 플러스 m분의 m의 v 이렇게 되겠지.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거하고 같다고 놓으면 되는 거죠. gh 이렇게 놓으면 돼. 이거만 놔두고 다 이항해서 나누면 값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3 수능 문제야. 그냥 문자로만 나오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오는, 고2 때 내신에서 잘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마지막 이 V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어떤 형태야? 나무 토막이 박힌 거. 총알에 나무 토막이 박혀갖고 올라가는 속도, 처음 시작한 속도, 그 V 프라임을 구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다. 이게 융합의 응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충돌이 있다. 충돌은 지금 저쪽에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한번 그냥 니네 필기해야 되니까 다시 쓰면, 자, M1이라고 하는 애가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는데, M2라고 하는 애가 V2라고 가고 있는데, 자, V1이 더 크다 그랬지? 가서 들이받아버렸어요. 충돌했어. 근데 충돌해서 튕겨나간 거야. 튕겨서 M1은 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어쨌든 V1이 속도가 변했을 것이고, M2도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속도가 변했을 것이야. 이제 부호는 다 있다. 그러면 얘 충돌전은 어떻게 된다? 아까랑 똑같아요. M1 V1 플러스 M2 V2더라. 충돌은 어떻게 되는 거야? M1 V1 프라임, M2 V2 프라임 이렇게 된다. 이건 공식도 아니고, 그런데 마치 책에는 공식처럼 나와 있어. 이걸 우리는 충돌이라고 한다. 그럼 얘처럼 우리 이제 예시를 들어봐야지. 총알로 예시를 들어보자. 총알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관통이야, 관통. 관통. 뚫고 지나간다 이런 뜻이야. 뚫고 지나가서 어떻게 될 거냐?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총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앞에 나무 토막이 하나 그대로 있다고요. 이렇게 정지 상태. 그런데 가서 틱 하고 맞았어. 맞았는데 너무 총알이 세가지고요. 너무 총알이 세갖고 구멍이 뻥 뚫려버린 거야. 그리고 총알은 튕겨 나간 거지. 당연히 총알의 속도는 늦어졌겠지. 그 다음에 얘도 뭔가 속도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손실된 질량은 없다고 가정하자. 그냥 M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충돌전 운동량 어떻게 되겠어? MV 플러스. 충돌전, 얘는 M의 정지니까 0이지. 이게 충돌전 운동량의 합이야. 충돌 후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 MV2 프라임 플러스 M의 V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니네 알겠지만 이거 질량 측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 타점 기록계 측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찍힐걸? 속도가 많이 늦어졌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측정하고 이것도 계산할 수 있지. 총알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게 관통이다. 충돌의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게 총알이 뚫고 지나간 거. 질량 결손은 없다고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분열이 있어. 사실은요, 이 분열이, 운동량 보존은 사실은 이 분열 가지고 따지는 거야. 분열의 대표적인 게 어디에서 분열? 핵분열. 니네 뒤에 가면 이제 핵분열 배우거든. 뭐 우라늄 92에 235짜리가 느린 중성자 하나를 갖다 때리면 얘가 우라늄 92에 236짜리가 되면서 얘가 이제 쪼개지는 거죠. 깨져갖고 뭐 크립톤하고 뭐 바륨 이런 애들이 나와. 그리고 이제 3개의 중성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질량 결손 때문에 나오는 델타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핵 에너지거든. 얘가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난다. 얘가 92가 돼야 되는데 여기 더한 게 92가 돼요. 이건 외울 필요 없고요. 여기 더한 거, 그다음에 3개 더한 것까지 해서 236이 돼야 되는 거거든. 이거를 전하량 보존 법칙, 이건 질량수 보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크립톤이 36번이고 그럼 92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니? 56이 돼야 되니? 얘가 141이고 얘가 92가 돼야 되나? 그럼 맞을 거야 아마.
이게 이제 핵반응이거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3개의 중성자가 나와. 이 3개의 중성자가 운동량이 똑같더라는 거야.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른 또 우라늄 핵을 공격해. 그러니까 3개가 또 3개를 공격해. 그럼 9개가 되지. 9개가 또 거기서 3개씩 나와고 또 공격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파파파파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야.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게 운동량 보존이야. 그래서 원래는 운동량 보존이 이 분열, 핵분열에서 나온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런 계산들이 더 오히려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다. 예시를 하나 들어줘 볼게요. 예를 들어서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어젯밤에 저 M에다가 기폭 장치를 장치해 놓은 거야. 그래서 M이 날아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몰래 뒤에서 리모컨으로 탁 눌렀어. 그랬더니 요 안에 폭탄이 터진 거야. 물론 이제 폭탄의 질량은 제외한다고 하고 폭탄이 터져갖고 빵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가다가 얘가 두 동강이 난 거죠. M1하고 M2로.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V1 가고 이쪽으로 V2 간 거지.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예요? 충돌 전 운동량은 MV요. 충돌 후 운동량은 M1 V1 플러스 M2 V2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물론 여기 기폭장치 이런 건 없다고, 질량 같은 건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하는 거다. 이런 식이 이제 분열해서 운동량 보존이더라. 충돌 전하고 충돌 후가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네들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뒤에 가면 그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량이 목표거든. 일단 여기까지 좀 적어봅시다. 적어봐.